팁을 드릴게요. 팁.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팁. 어떤 팁이냐면 이분이 뭐 나갈지 갱신권 쓸지 안 쓸지 저는 그런 게 일단 전세 낀 매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안녕하세요. 세비티입니다. 오늘도 저희 소팀님들께서 주신 사연을 가지고 좀 제가 상담해드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한 번도 계약을 안 해보시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런 분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영상을 쉽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더 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인 분들은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분의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가 곧 개통하여 교통 호재가 있는 아파트인데 조사해보니 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아파트입니다.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5천만 원만 내면 매매 계약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5천만 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문제는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텐데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지 않아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껴있는 그 물건을 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경우는 집주인이 원래 실거주를 했어요. 요 집을 우리가 매수를 해요. 매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 이제 잔금일까지 딱 기재를 하잖아요. 요 잔금일까지 전세를 맞추는 거예요. 그러면 요때 이제 전세를 맞추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죠. 그럼 나는 요걸 받아요. 요거 보태가지고 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형식. 요렇게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근데 요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잔금일까지 전세를 맞춰야 되겠죠. 그리고 최대한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약간 리스크는 이때가 전세가 안 맞춰지면 일단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요 집을 가지고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요걸 해서 잔금부터 치러야겠죠. 잔금부터 치르고 나중에 전세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요게 요 잔금이 요때 잔금할 때 이 잔금일에 요게 같이 이루어져요. 한날에. 근데 요걸 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요때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전세를 잔금 때까지 잘 맞춰야 되는데 아직 이 집의 소유권이 저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전세를 맞추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어요. 요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.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특약에 넣고 요분에게 집을 좀 잘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케이스인데요. 현재 전세가 껴있는 그 매물을 지금 매수를 하시려는 거예요. 근데 프로세스는 거의 같아요. 전세 낀 매물이면 일단은 이 사람의 그 보증금을 매도자가 갖고 있겠죠. 그쵸? 그럼 나는 이 매매가에서 보증금만큼 뺀 돈 일단 요 돈만 있으면 이 집을 가질 수 있죠. 요거 승계하면 되니까. 그런데 요게 5천만 원이라는 거죠. 그러면 5천만 원 있으면 일단 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구나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요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만료일 이게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일단 우리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전세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돼요. 확인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갱신권을 썼느냐 계약갱신권을 썼느냐 썼다고 하면 이제 거의 끝나면 끝인데 만약에 이걸 안 쓴 사람이라 했을 때는 이걸 쓸 수도 있잖아요. 갱신권을.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 만료일이 올해 12월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갱신권을 쓰면 여기서 플러스 2년이 더 가거든요. 그러면 25년 12월까지 더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.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
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먼저 물어보시고요. 만약에 갱신권을 안 쓴다, 안 쓰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요거를 확약을 받아요. 근데 이게 확약이라는 게 뭐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합니다. 그래도 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받는 경우가 많대요.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나는 뭐 갱신권을 안 쓰고 몇 월 며칠에 나간다 이런 걸 받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,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내가 매수를 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일단 갱신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게 언제 물어볼 수 있냐면 그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. 6개월 전부터. 그래서 일단 요때 물어보면 되고요. 물어볼 때는 저는 항상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. 왜냐하면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. 증거가. 최대한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는 방향.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갱신 안 쓰고요. 이 정해진 날짜에 나간다 했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때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제 요거를 그때 판다고 하면 상관없어요. 뭐 팔면 돼요. 이걸 팔아가지고요. 그 전세 보증금을 갚으면 이 사람한테 내주면 되죠. 근데 중요한 게 그때까지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요 만료일까지 안 팔렸을 때 그러면 일단 이분에게 돈을 줘야 되죠.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드리면 되는데 만약 그 돈이 없다 했을 때는 대출을 받으면 돼요. 근데 대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.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이 전세 태거 자금을 드리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일단 돈을 드리고 나는 파는 방법이 있겠죠.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보유할 거야. 보유할 거라 했을 때는 이분에게 돈을 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그러면 전세를 그 전에 나가기 전부터 전세를 내놓으면 됩니다. 전세를 내놓으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 전세가 안 맞춰졌을 때 그때가 문제잖아요. 그러면 그때도 이 전세 태거 자금 대출 같은 걸 활용해서 돈을 내주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대출이 뭐 나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보통 우리가 뭐 후순위 대출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대출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돈을 내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거 역전세 그쵸? 이 보증금을 내주는데 지금 새로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전세가 더 낮아요. 그러면 역전세가 나면요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이 나간다 하면 뭐 새로 전세를 맞춰도 그만큼 차익이 생기니까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우리는 역전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. 역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역전세 대출이라는 게 최근에 생겼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이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. 무조건 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도 주택수가 늘면 안 된대요.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대출이 또 안 된다 하면 아까 봤던 뭐 후순위 대출이라던가 다른 걸 알아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역전세가 나면 그 차익만큼 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역전세는 사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곳들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뭐 서울 수도권 아닌 지역들 아니면 2년 전 대비해서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역전세도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전 신경을 잘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팁을 드릴게요. 팁. 요런 케이스에 있어서 팁. 어떤 팁이냐면 이분이 뭐 나갈지 언제 이분이 뭐 갱신권 쓸지 안 쓸지 저는 그런 게 일단 전세 낀 매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팁은 이분이 진짜 나갈 사람인가를 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소장님에게 일단 물어봐야 돼요. 이 세입자의 사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살고 있다 했을 때 소장님 요 분이 나중에 정말 갱신권 쓸까요 말까요? 좀 어떤 사정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면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. 전세 사는 분이 전세 만료일에 새 아파트 입주를 한대요. 입주하는 케이스는 확실하게 이 사람 나갈 사람이죠.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소장님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. 미리 알아보고 이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을 살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갱신권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
거는 역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역전세가 발생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시고 뭐 새로 전세 또 맞출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미리 뭐 대출이 가능한지 내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